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 두 번째로 찾아뵀는데요. 일단 너무 슬픕니다. 저도 장이 이 정도로 하락할 그런 매크로의 이슈인가. 사실 제가 그 작년 연말부터 FOMC 12월 나올 때 QT를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빠르게 그쵸? 밤사이 연준의 회의가 상당히 매파적이었고 뭐 금리 인상이 올해 매 FOMC보다 진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실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매파적인 건 분명했지만 QT를 당장 시작한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죠? QT가 뭔진 다 아시죠? 양적 긴축. 그동안 돈 푼 거를 결국 해소하는 그런 정책인데 결국 유동성 축소를 좀 조심하자 저도 얘기하면서도 이 정도로 주도주가 그쵸 시장에서 그동안 주도주가 이탈이 되고 급락을 하고요. 뭐 주도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의 웬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할 정도인가. 사실 저도 정말 2008년 금융위기죠. 그리고 2011년에 피그스라고 남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용 강등 등. 그리고 뭐 2013년, 15년 다 아시겠지만 테이퍼링 이슈 이런 이슈. 그리고 재작년에 겪었던 코로나, 그쵸? 코로나 급락 사태. 코로나 급락 사태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주린이 분들이 거의 다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전 한 13년, 4년 전에 금융위기 때도 1월달 수익률이 이렇게 깨질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는 종목에 이제 상하한선이 15%였고 지금 제도가 바뀌면서 30%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체감이 더 큰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코스피가 뭐 2000 시대에 안착되는 그런 시기 2000에서 뭐 1000까지 빠졌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지금의 약 반 정도 밖에 안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달라졌고 제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느끼는 체감이 저도 그래서 좀 이거를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이런 좀 반성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사실 종목들을 또 너무 안 올리면은 뭐 저도 구독자와 조회에 대한 욕심이 좀 유튜브를 하면서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들을 좀 그래도 올렸었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좀 나중에 보시고 좀 사신 분들이 저 때문에 혹은 손실이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성장성이나 방향성은 여전히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시장이 이렇게 깨지면은 그쵸? 지금 매크로뿐만 아니라 수급도 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초토화내고 패닉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괴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게 결국 이게 큰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낙폭을 크게 하고 있는 이 그림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다른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HTS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상장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걸 공모 받아서 오늘 시초가에 던지신 분은 약 87%? 그쵸? 한 90% 정도 수익을 올렸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수급을 잠깐 볼게요. 수급을 보면은 이게 화면을 좀 크게 해야지 보이겠죠? 이게 보시면은 개인이 그죠? 개인이 270만 주 270만 주를 팔았고요. 이 공모주 받은 개인이 팔았을 겁니다. 유통 물량이 거의 없는 주식이에요. 동주식은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했고요. 외국인이 288만 주, 뭐 여기 공매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 기간이 570만 주입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요. 오늘 98,000원인가요? 시초가가 그쵸? 시가가 59만 7천원에 고가가 59만 8천원. 흔히 말하는 따상은 안 됐고요. 더블도 안 됐습니다. 60만원 시작했으면 더블이었을 텐데 뭐 이 가격에 파신 분들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잘 파셔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수급이 더 몰리면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저는 예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동종목이 그냥 간단히 말씀을 단기순이익이 그냥 1조가 좀 안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 PER을 118조 그죠? 좀 전에 제가 제목에서 118조 괴물이라고 했었는데 118조면 흔히 말하는 PER이 그죠? 얼마죠? 118배입니다. 118배.
거의 120배 가까이 돼요. 2차전지 소재주들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비싸다 안 비싸다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동종목은 비싸지 않은가요? 이런 일단은 퀘스천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렇게 비싼 주식을 그저 성장성이 있다고 연기금이 400만 주를 샀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기금이 400만 주를 샀고요. 보험도 50만 주. 연기금이 보험성 물량과 같이 해가지고 산 게 450만 주, 그리고 기관들, 투신, 뭐 금융투자, 사모펀드 해가지고 여기도 한 120만 주. 거의 기간이 600만 주에 50만 원을 곱하면은 장중에 물론 45만 원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평균 그냥 52만 원, 3만 원 때린다고 쳐도 그쵸? 얼마죠? 65, 30. 한 3조 정도, 3조 정도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시장에 잠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봤는데 시장의 차트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614포인트, 오늘 무려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죠? 종가가 거의 저가로 끝났고요. 코스닥도 뭐 볼 것도 없었죠. 3.7%나 급락을 했고요.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최근, 그쵸? 계속 급락을 하면서 작년에 그 연초보다도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시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주봉으로 보면은 작년에 거의 그 이제 2020년 11월 급하게 올라온, 그쵸? 바이든 당선 이후에 급하게 올라온 그 자리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죠? 요 라인 주봉 120주봉입니다. 주봉 120주봉까지 완전히 걸렸습니다. 오늘 뭐 깼다 이런 표현보다는 내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역시 120주봉을 내려갔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하락세로 약세장으로 솔직히 돌입 안 했다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저도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세장이냐 바닥론이나 이틀 전에 올렸었는데 거기서 거의 한 100에서 150포인트 더 빠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진바닥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120 주봉선을 진짜 깨고 더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뭐 코로나 때, 그쵸? 이때를 굳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버금가는 그런 하락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역금융 장세라고도 표현을 뭐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뭐 유동성을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고 이걸 역금융 장세라고 하잖아요. 결국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나 며칠 전에 올린 미국의 나스닥이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 이런 것들은 전혀 뭐 훼손되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피의 이익도 컨센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이 약 250조 원으로 예상을 한다면 오늘 오늘 뭐였죠? 오늘 그 PBR, 오늘 PBR 흔히 말하는 장부 가치로 코스피가 0.95배까지인가요? 9배까지 내렸고요. PR 같은 경우가 주가 순이익 비율로 했었을 때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얘도 9.5배인가요? 9.5배에서 8배까지 내린 것 같습니다. 뭐 10년 평균으로 치면은, 그리고 금융위기 안 겪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때 0.85배인가요? 이때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근접한 숫자를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진짜 일단 싸졌다. 물론 종목별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싸졌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오늘도 수급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그쵸? 이 전체 시장의 수급을 보면은요, 이 연기금이 1조 2천억을 샀는데 전기전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편입이 됩니다. 블루가 1조 7천억을 샀으니까 다른 거 다 판 거예요. 다 팔았습니다. 거의 다 팔고 얘를 샀어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투신도 사모펀드.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2.5조를 여기 베팅했죠. 아까 제가 3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쵸? 뭐 여기 전기전자에 또 삼성전자 판 것도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3조 정도 산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쵸? 이게 1조 8천억 하면은 1조 2천억을 던진 겁니다. 그쵸? 외국인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1조 7천억 뭐, 그쵸? 팔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는 코스닥인 것 같아요. 코스닥을 3,600억이나 팔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코스닥이 좋았죠.
이 작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보면은 코스닥을 3,800억 연간 팔았어요. 그리고 IT 하드웨어나 화학업종이나 뭐 일반 전기전자, 의료 정밀기기 이런 걸 외국인이 사줬습니다. 많이. 그렇죠? 일부 업종은 팔았지만 제약, 바이오를 많이 팔았죠. 제약이 작년 안 좋았는데 지금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2022년 올해 들어서 지금 1월달이 정말 최악의 패닉셀을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27이죠.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게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만 지금 2조를 팔았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을 다 파는데 2조를 팔았습니다. 이게 결국 여기서는 QT, 뭐 성장주를 많이 판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또 연기금도 팔았잖아요. 외국인도 팔고. 그러니까 얘네도 포트 조정을 여기 뭐 2차전지 소재 뭐 이런 업종을 팔아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을 또 사기 위해서 팔았다? 그러기엔 연기금과 좀 다른 역할로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은 보면 성장주를 확실히 때린 건 맞는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금리 시그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기관은 역시 코스닥도 정말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 한 해 동안 외국인이 작년에 판 금액만큼 제가 1월 한 달 동안 팔았어요. 이것도 팔고 코스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제가 관심으로 보는 종목들 최근에 업데이트 좀 안 하긴 했었는데 오늘 시총상위주 다 떨어졌죠. 그죠? 다 떨어졌고 기아는 좀 올랐네요.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거 어제 급락했던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보합인데 어제 20%뭐 검찰 수사 에코프로 내부자 거래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일부 종목들 성장 그래도 관련주인 아프리카 TV 실적 때문일까요? 얘는 오늘 올랐네요. 그쵸? 저도 오늘 장중에 못 봤었는데 그리고 반도체 일부 넥스틴, 유니테스트, 태양광, 반도체 장비죠. APTC, 유니셈 이런 것도 오르고 뭐 ISC 후공정 관련 기판 이쪽도 올랐네요. 시장이 다 파란불이었지만 일부 종목들이 그래도 매기가 좀 들어오는 모습은 있었고 LG이노텍 어제 캐펙스 투자 조 단위로 또 나왔었는데 강학솔루션 그런 쪽에 대한 그쵸 성장성 보여주고 실적도 좋다 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같이 오르는 모습 보였고 역시 기판 심텍 실적을 등에 업고 뭐 자율주행 MC넥스 이런 것들 야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바이오 완전 죽여놨고요. 대형주 죽여놨고 뭐 흔히 말하면 가치주, 시클리컬, 음식료 이런 거 좋지 않겠냐 했지만 리오프닝주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본 뭐 4, 5%는 오늘 기본이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은요. 미국의 FOMC가 1월 끝났습니다. FOMC 이게 가장 큰 건 맞아요. 가장 큰 건 맞는데 나올 건 다 나왔다. 결국 그죠?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리고 시장에 단기채 금리가 급등을 한 이유가 금리 인상을 진짜 많이 더 생각보다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인데 이걸 반영한 코스피가 그동안 계속 급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정말 저는 이 괴물 아까 있잖아요. 이거 시총 118조에 오늘 끝난 오늘 하이닉스의 시총을 넘었어요. 그죠? 시총 2입니다. 2. 이거를 패시브라고 하는 흔히 말하면 코스피 200이 아직 편입은 안 됐지만 코스피 지수에도 내일 산정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된다면은 거기에 맞는 바스켓 비중을 맞춰야 된다 보니까 특히 BM 벤치마크를 코스피 200 뭐 이런 걸 두는 코스피를 두는 그런 연기금 같은 애들은 그냥 오늘 기계적으로 무조건 산 거예요. 다른 게 주식이 싸든 비싸든 무시하고 판 겁니다. 비중 LG 에너지 솔루션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과연 이런 시총 118조라는 괴물을 시총 2위를 한 번도 상장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삼성생명도 기껏해야 10조 뭐 그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을 수급이 이렇게 망가질 거를 거래소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저도 시장에 너무 열이 나가지고 사실 뭐 거래소를 탓하고자 이런 건 아닌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서 공모주로 오늘 돈 좀 버신 분들이 있겠지만 공모주가 돈을 번 것보다
이 공모주로 인해서 손실을 본 분들이 더 많을 거고 LG와 기존의 주주들은 더 피해를 많이 봤을 거고요. 오늘 뭐 주식을 가진 분들은 진짜 패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장의 신용이나 반대매매 물량이 여전히 23조 원에 머무르고 있어요. 예탁금이 뭐 7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코스닥이 1월에만 거의 20%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피도 거의 비슷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저점으로 약 20% 가까이 빠졌고 글로벌로 비슷하게 빠진 건 맞지만 우리나라 종목들도 심상치 않게 거의 30% 40% 빠진 것들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나서야 바닥을 찍는다면 이번 시장도 그래 다시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결국 좀 쏟아져 나와야지 결국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연기금이 뭐 3조 원 가까이 물량을 샀다고 했지만 이 물량 더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다른 거 계속 팔 거고 그 물량을 받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개인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 그쵸? 금리 계속 올라가고 대출 규제 계속 약간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시장을 뭐 QT나 매크로 이런 이슈 때문에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원달러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당분간 시장이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이 사실 맞겠죠. 근데 저는 여전히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긍정론자고 강세론자입니다. 그거 보시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들이 이번에 너무 많이 쓰러졌기 때문에 다시 주도주로 반열에 오를지 반등장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 유튜브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쪽에서 보완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혹시 추천한 종목으로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들이 저는 성장성이나 어떤 앞으로의 실적 그런 것들의 전망치를 전혀 이번 매크로 이슈나 이런 수급 이슈에서 전혀 뭐 훼손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이제 또 구정이 여는데 명절 전에 이렇게 1월달 한 달이 힘들었던 적은 진짜 2008년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좋은 거 드시고 잠은 푹 주무시고 그러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또 저도 많이 고민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